안녕하세요. 저는 수사관 NZ영입니다. 팟캐스트 라틴 무시무시한 이야기 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듣기 전에 설명에 있는 경고 공지를 꼭 읽어보세요. 처음 듣는 분이라면 일시 정지하고 읽고 계속해서 유튜브에서 팔로우하시기 바랍니다. 팔로우와 댓글,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유튜브에서요. 다음을 듣고 마음속으로 시각화하십시오. 종파주의자 밀턴 세이저어 베로칼 카스타니에더 가명 토토 가 전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에다어도 리넌이 각본을 쓰고 각색한 종파주의자입니다. 저는 리마에 살고 있지만 친구들은 저를 토토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할아버지 집에서 끔찍한 경험을 했던 때를 회상하게 해줍니다. 저는 브레냐 지역에 살았습니다. 부모님과 나는 정기적으로 지역 외딴 지역에 있는 그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의 집은 전통적으로 페루에서 건축된 것처럼 조립식 바비큐 공간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시골의 모습과 매우 차분한 효과를 주었습니다. 현관에 앉아 흘러가는 시간을 바라보며 그 평온한 느낌이 좋았고 할아버지가 항상 나에게 좋은 분이셨기 때문에 더욱 좋았다. 그의 집은 그다지 넓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잘 분산된 방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집 윗부분에 방 전체를 덮고 있는 작은 도서관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주제에 관한 백과사전과 오래된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낡은 종이와 잉크 냄새가 나는 지식의 방식으로 그의 목표였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곳은 아침에 볼륨감 있게 들어가고 나가고 이미 어두워지면 끝나기 때문에 방문할 때마다 머물면서 그 풍경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창문을 통해 책을 읽고 지켜보는 일이 다반사였다. 거리, 황혼. 그곳에서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서둘러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가끔은 아니지만 그 방의 분위기는 매우 이상했고 닫힌 문과 희미한 노란색 빛이 매우 우울한 모습을 주었지만 그에 더해 일종의 어깨에 부담이 느껴지고 지켜보는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나는 아마도 나를 노출시킨 공포책의 어떤 권에서 가끔 읽는 것이 내 신경과 숨겨진 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명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때로는 침착하지 못하고 안에서는 방을 나가야 했고 심지어 집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할아버지를 만나러 들렀을 때 가장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깊은 생각에 빠져 음악을 들으며 멀리서 집을 보았습니다. 다가가자 도서관 창문에 뭔가 덩어리가 있는 것을 보고 할아버지인 줄 알았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길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이상한 점은 할아버지가 항상 나를 맞아주셨고 그 방에 누가 있었느냐고 물었을 때 할아버지는 나에게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긴장된 웃음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을 확인하러 들어갔더니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기억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는 내 생각을 바꿔놓은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 내가 몇 권의 책을 뒤지던 중에 나는 선반 뒤에 내가 보지 못한 추가 내용이 있는 것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쇠장식으로 된 낡은 트렁크 위에 놓여 있고 현대적인 느낌의 두꺼운 자물쇠로 잠겨있는 작은 옷장 같았는데 소박한 느낌의 가슴과 어우러져 첫인상이 호기심과 열어보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켰다. 내용물은 보는데 자물쇠가 아주 튼튼하고 자물쇠 거리가 박혀 있어서 몰래 열 수가 없었다. 트렁크와의 만남은 거기까지였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할아버지를 방문하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갑자기 그가 세상을 떠난 날, 그와 함께 많은 추억과 비밀이 생겼습니다. 집과 재산은 아버지의 유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운이 좋아서 그에게 책 전체를 보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그것에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동안 내가 그 집에 머물면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할아버지 소유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도서관은 나에게 완전한 출구였습니다. 나는 새벽까지 몇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며 책을 읽었고 학교가 없을 때나 학교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 중단했던 부분부터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청소를 하려다 트렁크를 다시 보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나는 이미 잊어버렸다. 가장 먼저 열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가 주신 열쇠를 모두 사용해 보았습니다. 열쇠 중 하나가 찰칵 열리는 것을 보았을 때 내 마음은 그 안에 무엇이 있을지 상상했고 그것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을 때 삐걱거리는 소리와 내용물을 보니 낡은 종이 냄새가 나를 압도했다. 나의 기다림은 만족스러웠다. 그것들은 원고, 주술에 관한 논문, 마법, 소명과 지배에 관한 마법서, 연금술 매뉴얼, 기타 내가 매혹적이라고 생각하는 난해한 것들로 쓰여진 책과 오래된 문서들이었고 나는 그것을 빨리 읽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이 무엇을 감지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도록 이 물질을 아주 잘 숨겨두셨고 이국적인 흑마술 맛을 지닌 무언가를 행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걱정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소장품을 뒤지던 중 몇 가지 문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중 하나에는 악마 숭배와 다양한 주술 행위에 전념하는 비밀 사회의 일원으로 출판된 오래된 이상한 인장이 찍힌 원고가 있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어떤 느낌이 들었고 나는 집 안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서에 설명된 대로 입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즉시 할아버지 방으로 달려갔고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습니다. 나는 벽에 걸린 기념품과 오래된 가구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안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촛대, 검은 양초, 그리고 다른 책들과 같은 이상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큰 옷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슴에 커다란 봉인을 달고 일종의 검은 벨벳 터치를 잡았습니다. 뼈자루에 고대 상징이 새겨진 은칼도 있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실제로 주술과 흑마술의 전문가였습니다. 호기심과 함께 두려움이 뒤섞여 집안에서 더 많은 증거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구석구석 꼼꼼히 살펴보는 일을 맡았습니다. 나는 할아버지가 실제로 마녀였으며 그의 능력이 무엇인지 말해줄 무언가를 찾고 있었지만 불행히도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찾는 데 대한 나의 집착은 며칠 동안 나를 고립시켜 모든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은둔의 느낌이 나를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나가서 휴식을 취하고 친구들과 함께 가서 술을 마시는 것이 더 낫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고 집안을 계속 수색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엄청난 파티의 밤을 보낸 후 나는 오래전에는 간신히 열 수 있었던 새벽에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입구에 있는 안락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현기증이 조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잠이 나를 침범하기 시작했고 나는 일종의 압도감을 느꼈을 때 거의 나 자신을 박탈당했습니다. 두려움이 뒤섞인 것은 비합리적인 것, 내가 느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고 소변을 보다가 집안의 어둠이 두려웠습니다. 나는 내 필요에 따라 피부가 소름 끼치게 만드는 강렬한 추위를 느꼈습니다. 화장실을 나오자 외로움과 두려움이 나를 압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내 안에 무언가가 나를 멈추게 만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곁눈질로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멈춰서서 가장 먼저 무슨 도둑인가 싶었는데 몸을 돌리자 어떤 두건을 쓴 남자가 나를 지켜보듯 있는 것을 보고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보려고 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옷장에서 발견한 의식적인 손길을 입고 있었고 소매에 손을 집어넣은 채 두건 안에 어둠의 인상과 결합되어 내가 그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게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 마음을 완전히 전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말을 할 수 없었고 거의 떨고 있었습니다. 그 유령은 나를 보기 위해 멈추지 않고 계단을 다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숨도 쉬고 싶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고 나는 그 광경이 완전히 사라지길 기다리듯 집에서 도망치는 대신 용기를 내어 불을 모두 켜고 살금살금 계단을 올라갔다. 하지만 내 생각은 틀렸어. 그 두건을 쓴 남자는 할아버지 방 안에 있었어. 아니면 적어도 그렇게 보였어. 방의 어둠이 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옷장에도 들어갔습니다. 어찌됐든 그것을 통과하고 놀란 내 눈앞에서 사라졌고 주저하지 않고 여전히 술에 취해 담대해진 나는 안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는 불을 켜고 아주 조심스럽게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그 사람 뒤에 일종의 함정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옷장을 옮기고 해치를 떼어냈더니 벽 뒤에는 이전에는 한 번도 눈치채지 못했던 작은 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 방 뒤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옷장 뒤에 개구부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추가 기능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거의 완전한 어둠 속으로 기어 들어가 라이터를 켜서 밝혔습니다. 드디어 할아버지의 제사실에 도착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안에는 이상한 그림과 이교 상징이 들어 있었습니다. 트렁크에 있는 책에서 본 것 같아요. 그 방은 곳곳에 빨간색 페인트로 표시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완벽하게 그려진 오각형이 있어 작은 방에 어둡고 악마적인 분위기를 더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 상징들을 다 본 적이 없는데 배경, 어둠 한가운데서 그림이 떠올랐고 그 안에는 악마의 형상이 있었고 한쪽에는 바포메트의 그림이 있었는데 그 그림은 더욱 불길한 의미를 주었다. 문제. 내가 본 모든 것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곳에서 나가려고 노력했지만 내 머릿속에서 이것이 당신 것이라고 말하는 목소리를 듣기 전에는 아니었나요? 나는 내가 머물렀던 곳을 보기 위해 돌아섰다. 방의 어둠 속에서 나는 두건을 쓴 남자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고 토가와 가슴의 수놓은 상징을 보고 그것을 이해했다. 공포와 사탄의 관습이라는 유산을 나에게 물려준 사람은 주변에 있는 최소한의 아니마 영인 할아버지였다. 그로 인해 나는 끔찍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함정문을 기어 들어가 그 집에서 뛰쳐나오게 되었다. 나는 혼자 돌아가지 않고 물건만 챙겨갔다가 다음날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발견한 것을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내가 그에게 말한 사실에 움츠러들지 않았고 마치 내가 말한 것을 정말로 아는 것처럼 나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어쩌면 그는 당신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컬트 내 마음은 아버지 앞에 있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그와의 거리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후 그는 그 집을 한 건설 회사에 팔았고 그 회사는 트렁크에 있던 책들과 할아버지의 물건들의 운명으로 콘도미니엄을 만들기 위해 집을 버렸습니다. 나는 더 많은 것을 알지 못했지만 밀턴 카스타니에더 가 전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아버지가 종파주의에 대해 뭔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에다어도 리넌이 각본을 쓰고 각색했습니다. 아이복스를 통해 이 경험을 공유해 주신 밀턴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스토리 각색에 도움을 준 에다어도 리넌 한편
이 영상에서 공유한 스토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비슷한 사례를 알고 계시거나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대부분의 일화를 받고 숙고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그렇습니다. 불행히도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야기의 수에 따라 지연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해 매우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우리를 팔로우하고 유튜브에서 구독하고 공유하면 이 프로젝트를 계속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설명에서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를 보낼 수 있는 이메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선호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에피소드까지 나티너 섬뜩한 이야기 등